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새로운이란 단어는요,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었다. 어제요,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양복 대신 청바지를 입은 모습, 다소 새롭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에선 포장만 다시 바꾼 바른정당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도 그대로고 노선도 그대로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꼭 보수란 단어를 당명에 집어넣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성패, 이들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달려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1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여론조사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로써 총선이 꼭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절반, 현역 의원 교체를 바란다고 조사가 됐어요. 바꾸겠다. 그리고요, 보수 통합은 실패할 것으로 내다보는 유권자가 67%나 됩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귀하의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 다시 뽑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역 지지한다는 30.4%, 현역 교체를 원한다는 50.7%.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자, 역시 총선 D-100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보시죠. 문,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 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다. 선거용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엄청난 혹평입니다, 지금요.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1월 한 중순쯤 돌아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만 미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운이 감도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암살했죠. 그것도 이라크에서.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호르무즈 파병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우리 군인 지금 굉장히 전운을 감동 지역에 보내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란 복수의 상징 붉은 깃발이 개양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쉰 곳 이상 우리 목표 이미 정해두고 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제주도 면세품 구입 한도 최대 120만 원으로 확대. 제주도에서 면세품 사는 한도가 지금 한 70만 원 정도로 좀 묶여 있거든요. 이걸 액수를 높여서 120만 원 정도로 풀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4월 적용입니다. 그리고 세법 시행령 1,800억 감세.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에 소속해 계신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두 분 계시는데요. 먼저 시사평론계의 샛별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고요. 종곡을 찌르는 기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충동적 결정.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암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충동적이란 이런 지적이 미국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빅 매치,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거물급 인사 2명이 과연 어디에서 격투할 것인가. 이걸 두고 참 얘기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팬입니다. 우리 영화배우를 향해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두 손을 꼭 잡고 팬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런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윤석열의 선택.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인사 있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이란 군부 실세, 암살, 그 이후의 후폭풍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을 끌고 있죠.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됐습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요. 자, 그 사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닌자 드론을 띄워서 이동식 공격이다. 미국 본토에서 게임하듯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드론입니다. 무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작전은 이라크에서 벌어졌지만 그걸 지휘한 거는 미국에서였다. 이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솔레이마니 제거 막전박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극비리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라크로 간다는 걸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라크 공항에 내려서 이동한 것까지 파악을 한 겁니다. 외교안보 핵심 6명하고만 논의를 했다. 정보원 그리고 도청, 정찰로 위치 파악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보고받고 오케이 승인을 했습니다. 원격 표적 타격, 드론전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요. 이제는 이런 드론으로 하게 되는 상황.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이 작전을 놓고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충동적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트럼프의 이란 2인자 제거 승인, 군도 경악한 충동적 결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이 경악을 했다. 자, 여기 보면 뉴욕타임스요. 지금 이 암살의 이유를 뭔가 이 2인자가 미국을 향한 임박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공격이 임박해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의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임박한 거 맞는가 하고요. 그리고 참모들은 이런 암살 대신에 이란 선박에 대한 공격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 없는 공습의 정당성을 우려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약한 이미지 바뀌길 원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 최근에 있었던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이 습격도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민에 대한 임박한 공격 위협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지만 그 근거가 모호한 데다 중동 지역의 철군을 희망해온 그의 평소 소신과도 모순된다. 철군을 희망하는데 이런 암살 공격했다. 이건 다르거든요. 자칫 이번 공격으로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Soleimani was plotting imminent and sinister attacks on American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پاسخ حتما پاسخ نظامی خواهد بود. 네, 김성할 평론가. 지금 미국 언론 보도 그리고 뭐 국내 언론 보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제거를 거부했대요. 그 작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그렇죠. 거부했답니다. 네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네.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뭐 이란 선박 공격 정도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었다는데 전격적으로 암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런 공격을 거부한 후에 이제 대사관에 예. 이렇게 넘어가는 예. 그 시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자극을 준 것도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표면상의 이유고 예. 제가 볼 때는 지난 뭐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게 이제
그동안도 이란 주변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력을 계속 증강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국내의 상황이 지금 트럼프에게 별로 안 좋은 상황도 예. 있고 그다음에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이전에 그 약한 이미지 그거를 조금 가지고 가면 대선에 불리하겠다. 그리고 국내 상황을 좀 예. 이렇게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그 영화로 나왔었죠. 웩도독이라고 해가지고 꼬리로 몸통을 흔든다. 오. 해가지고 국내의 시각을 대외로 돌리는 방식이 이렇게 해외에 국지전을 일으키는 그러면은 방식이에요. 의도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든다. 이게 됩니까? 미국 언론들은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어. 있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지도자로서 예. 커맨더 인 치프 그러니까 예. 사령관으로서의 약한 예. 이미지 이거를 좀 개선하고 대선에 안 좋은 이슈들을 조금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차원의 공격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굉장히 크게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임박한 공격이냐 아니면 불법적 공격이냐 이 논란이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임박하려면 실제의 위협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예.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인지 이 예.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옵션도 충분했고 그게 완전히 임박했다라는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들어간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 당국에서 과연 임박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직 제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간 것은 예. 지금 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의 어떤 석유를 통한 자국의 경제가 불안할 이유도 별로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에너지 비축량도 그렇고 자국 내의 에너지 생산도 그렇고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예. 뭐 그런저런 이유가 저는 뒤에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이란에서는 분위기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요. 반드시 보복한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아연 실색했다 이런 결정에 그리고 일부만 알고 극비례 진행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과연 악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 사실 논란이 많죠. 예. 왜냐하면 이란은 북한과 많이 비교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핵으로 전 세계를 애를 먹이고 있지만 예. 이란은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핵 비확산 체제에 협조한 2015년도에 협정을 맺었죠. 그 대표적인 나라를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반드시 악당이 아니라는 사실 얘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갑자기 람보가 되어서 악당을 무찌르려고 나타났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국내 정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가 어떤 행위자로서 예. 선택을 할 때는 예. 양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국내 정치가 영향을 미쳐서 국제 정치에서 행위자로서 예. 악당을 무찌르는 람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선거가 가까이 다가왔고 예. 그리고 탄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결국 트럼프가 람보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닥쳐서 결국에는 람보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 국민을 아우르는 위대한 지도자 아메리칸 퍼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을 만드는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느낀 그렇습니다. 겁니까? 근육질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 이란은 모범적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동조자였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핵 비확산 체제가 중동에서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예. 있고 또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죽음으로써 예. 그는 단순한 사령관에서 이제 회교 나라에서는 순교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국의 암살에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순교자가 한 명이 내부에서 볼 나와버렸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동 사태가 예. 붙잡을 수 없이 조절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예. 트럼프로서는 또다시 큰 내관을 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걱정되는 건요.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심상치 않으면 유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비축한 원유가 충분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거 감안했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세일가스 때문에 예. 사실 중동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는 많이 낮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약 70%를 예. 중동에서 가져오는 국가 같은 동북아시아가 대부분이죠. 예.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매일경제 1면에도 있었지만 내년 올해 예.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예.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예. 동맹국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국제 정치적인 안목이 매우 부족한 지도자다. 매우 위험스럽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희 제가 평론. 하나만 더 짚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참수 작전이 아니라 생포 작전 영상이라고 뭐 그게 이제 예. 나중엔 아닌 걸로 뭐 논란이 좀 밝혀졌지만, 됐습니다. 논란이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생포 작전이었다면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면서 그 미국이 북한보다는 이란 공습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란은요 북한보다 그 전통적인 군사력이 약합니다. 약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 나온 예. 핵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을 때림으로써 북한이나 다른 지금 미국이 상대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저는 예. 관점인 것 같고요. 경제 문제 질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 유가의 변동이 단기적으로는 그 상향 리스크, 예. 그러니까 그 상방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거는 맞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제조업 분야나 이런 데의 비중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약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미국이 보기에 좀 만만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란이 좀 만만해 보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예.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좀 수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이 상황이요. 사실 언론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북한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뭔가 고민을 던져줬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참수작전.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란군 실세를 암살한 거예요. 폭격을 했죠, 그냥. 자, 미국 참수작전에 북한은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5일째 두문 불출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미국 표적 동선 실시간 감시에서 암살했어요. 주한미군도 역시 이런 드론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김정은 느끼는 공포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금수산 태양궁 참배 사진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번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변 그리고 뭐 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북한이 뭔가 반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추정한 기사입니다. 아무튼 요 내용이요. 요거 최영철 편집위원. 확실히 이번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작전, 북한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이 지금 뚜렷한 카드를 못 내밀고 있죠. 예.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지 않았고 예. 북한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속된 말로 좀 쫄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긴장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북한이 사실 미국의 항공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워낙 많은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그 폭격 때문에 사실 북한이 전쟁에서 참패할 뻔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일정 부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ICBM을 쉽게 쏘는 전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란과 북한이 예. 다릅니다.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란 옆에는 미치광이 전략을 펼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과 붙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중동에서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라는 강력한 나라는 비록 강력하지만 예. 옆에 더욱 강력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미친 전략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예. 제재의 파괴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을 동일선상에 놓고 미국이 다룰 수 있다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오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북한과 이란은 같게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좀 더 복잡계적인 계산을 해서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을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우리한테 또 지금 상황이 고민이 있는데 바로 파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전쟁 휘말릴라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어려워졌다. 이 전쟁 휘말리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청와대 백악관 NSC 관계자 통화 한국 원유 수송 파병 문제 논의다. 미국 외교 당국자 기여 방식 아직 결정 안 됐다. 파병 대신 플랜 B 제한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혼자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보고 좀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아덴만에 우리가 지금 파병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아덴만 작전에서 그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갖고 같이 하는 거 이런 걸 좀 고민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 군함이 가게 되면 지금 이란 쪽에서는요 미군 관련된 건 다 적으로 삼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란과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고민 지금 전쟁 휘말리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할 평론가. 네. 자, 우리 정부 어떤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글쎄요, 뭐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좀 이렇게 잘 달랠 수 있는 카드들을 다양하게 예. 만들어서 그 제안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거를 뭐 제가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뭔지 다 알지 그러면은 이겁니까? 못하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있어. 파병 대신 플랜 B. 그러니까 플랜 사실은 우리가 B인데. 파병 이거를 고민하는 이유가 최근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있고요. 미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껄끄러운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성의 표시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이 되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플랜 B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플랜 B는 예. 다양한 형태가 되지만 예. 뭐 이렇게 뭐 그 물자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그 외교로서 잘 설득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좀 아까 이제 북한 문제로 좀 돌아가면은 예.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드물불출을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만에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아. 그러니까 상대 아까 최경철 편집위원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예. 이란하고 북한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 지금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에서 2개의 전쟁을 이미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2개의 전쟁에 그 더해가지고 북한에 전쟁을 하나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핵키가 예.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섣부르게 김정은을 참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네,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뭐 저런 모습이지만 미국이 북한을 이란처럼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근데 아무튼 좀 많은 분들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이란의 모습, 또 북한의 모습. 우리는 뭘 선택할지. 아주 여러 가지 좀 과제가 좀 남겨 있습니다.